우리 홍쌤과 함께 알아볼 공기업, 오늘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이곳과 함께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TO에서부터 항상 탑5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공공기관이고 네. 우리 문송한 인문계열 분들,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분들에게 대규모의 그런 TO를 열어주는 곳이자 NCS 필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특히나 희망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송한 분들에게 좀 반가운 곳, 그리고 NCS 필기가 걱정인 분들에게도 좀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사실 공공기관 이제 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NCS 네. 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채용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은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서류 전형에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들을 합격을 시키고 필기 전형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걸러내서 면접 대상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 서류 합격 배수가 없고 필기 전형에서 이제 EBS를 선발하는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을 하고요. 한국전력공사 역시도 사무직을 보자면은 70배수를 서류에서 선발하는데 필기에서는 2.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20대 1을 기본으로 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같은 일부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에서 이제 7에서 10배수로 굉장히 낮은 배수를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기 전형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필기가 약하더라도 NCS 필기가 상대적으로 좀 저득점이 나오더라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서류 전형만 잘 통과한다면 필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럼 저희가 작년 공채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2020년도 상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사기업에서는 10대 그룹의 절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을 이루지 못했고요. 공공기관 역시 이제 그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3, 4월에 가급적이면 예정된 대로 채용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 워낙 대규모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좀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년에 하던 대로 3월에서 4월 이 시기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4월 2일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되었고요. 4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할 수 있었으며 채용에 목말라 있었던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참 상황 때문인지 채용 규모는 둘째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그런 시기였죠. 네. 자, 그동안의 어떤 채용 규모는 어땠나요? 네. 2019년에 비해서는 살짝 규모가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규모 채용을 보여줬는데요. 채용 인원은 이제 19년 상반기 521명에 비해서는 약 100명 정도가 감소한 40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예. 전산직이나 유양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 감소가 10%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감소한 좀 이문계열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규모 채용을 진행을 했고 3, 4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 공고가 없었던 그 시기에 정말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작년 상반기에 그래도 400명가량을 채용했었는데 그러면 하반기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반기에도 또 2차 코로나 유행을 하면서 채용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이때는 오히려 예상을 깨고 이전에 9월에 채용하던 시기보다 한 달 정도를 더욱 앞당겨서 8월 13일에서 8월 27일에 채용 공고가 원서가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41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급 갑에서 137명, 그리고 6급을 고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7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건강직은 178명을 채용을 했고요. 요양직 25명, 전산직 5명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반 공채와 더불어서 보훈 전형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훈 전형에서는 건강직 25명, 요양직 25명을 채용을 함으로써 일반 전형과 보훈 전형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2020년 하반기 전형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뽑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전형 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네, 일반 전형과 보훈 전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0년 하반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전형에서는 우선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필기 시험, 온라인 인성 검사를 거쳐서 면접 시험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증빙 서류를 등록하고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훈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별도로 없습니다.
서류 심사 이후에 바로 온라인 인성 검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면접 시험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최종 합격자에게는 역시 똑같이 증빙 서류 등록과 심사,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만 봤을 때는 서류 심사, 필기, 인성 검사, 면접까지 이 4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심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채용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공기관이 많은 곳들이 이제 서류 적부를 실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배수를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에서 30배수 이상을 채용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 전형에서 7배수를 선발을 하고 다른 곳과 달리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단 기본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교육과 경험사항, 자격증, 이러한 다방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서류 전형이지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서류 전형 합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서류 전형의 문턱만 넘어서면은 정말로 달콤한 그런 필기와 면접은 여러분들이 좀만 더 집중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달콤한 필기를 느끼려면 일단 7배수라고 한다는 굉장히 적은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본래는 공단에서 체험형 인턴 제도를 이제 수료를 한 분들은 2018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행정직 그 사무행정직을 채용을 할 때 일반이 아닌 인턴 제한 채용 제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의 그런 채용 공고가 이루어질 때 사무행정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개월 이상 청년 인턴을 수료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 제한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인턴 제한 채용 제도도 20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을 채용함으로써 정말 무시 못할 숫자를 보여줬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전형 통과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책 없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우선 공단에 인턴을 수료를 한 이후에 인턴 제한 채용 제도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겠다. 이런 전략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인턴 제한 채용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인턴 이런 근무 경험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턴으로서 근무한다면은 사무행정직을 지원할 때 어학 지원 자격인 토익 700점 이것을 갖추지 않으셔도 되며 그리고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가지고 공단의 청년 인턴으로서 4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 공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청년 인턴 제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계속 까다롭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 높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산점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전부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가져가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우대 가산점으로서 활용이 되는 한국사와 커먼과 같은 기본 자격증도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되고 관련된 교육사항,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모두 다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경력 경험사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그런 우선순위도가 높은 경험과 경력사항들을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 다 갖춘다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면 그 정량적으로 더 이상 갖출 수 없는 부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그런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을 보자면은 한국사라든지 커말 이런 자격증이 하나 정도는 없거나 교육사항을 모두 채우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을 때 이 자기소개서 정말 잘 썼다 하는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이런 불리한 약점들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해 또 어떤 직무들을 채용했는지 직무별로 좀 짚어주시죠. 크게 행정직과 요양직 그리고 건강직 이렇게 세 가지가 공단의 메이저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행정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직무와 비슷합니다. 공단의 사무행정과 회계감사, 기업 홍보, 고객관리, 총무인사 등 공단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업무 일체를 업무 범위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건강보험급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보험 가입자와 사업장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 업무, 보험급여를 기획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지만 어학 성적으로서 토익 700점 이상을 갖추거나 공단의 청년 인턴으로서 4개월 이상 근무한 그런 경력을 지원 자격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양직을 보겠습니다.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의 신청자의 면담과 등급 판정 지원 업무, 그리고 고령의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제공하는 업무 일체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장기 요양이라는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어떤 가사 서비스, 그 신체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체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양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직을 보겠습니다. 건강직은 공단의 건강검진과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 일체를 맡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하는 서비스 업무 일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나 사업관련 업무 일체 등을 업무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지원하는데도 지원 자격이 필요한데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교육보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직무가 공단의 메이저 직무이며 기타로 소수로 채용하는 직무는 기록물 관리사, 전산직, 기술직 등이 있겠습니다. 네, 크게 행정, 요양, 건강 그리고 뭐 다른 기술직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취준생들에게 어떤 직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네, 직무 선택 시 뭐 이런 걸 좀 주의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무행정직이 사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전공이라든지 자격증 제한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겟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무 전반에 대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다, 사무 전반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넓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무행정직 내에서도 특정 직무, 예를 들어서 기획이면 기획, 예산이면 예산, 총무면 총무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특정 직무로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아도 인사 담당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무 전반에 대한 것보다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 맞춰서 타겟팅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역량도 그 직무와 더 잘 맞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로열티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특정 직무를 꼭 타겟팅하자라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요양직이나 건강직 지원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요양직이나 건강직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양직과 건강직은 그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지원합니다. 따라서 요양직이나 건강직을 지원할 때 내가 일단 지원 자격만 갖추고 생 신입으로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사항이나 경력사항 혹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 작성을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경력자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정량적인 그런 경력 경험에서도 밀릴 것이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도 경력자들은 본인의 그런 직장 생활을 살려가지고 더욱더 수월하게 더욱더 잘 쓴 자기소개서를 쓸 것이기 때문에 요양직과 건강직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항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두루뭉술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직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문항들은 대체로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문항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매번 채용이 진행이 될 때마다 항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체로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경험 질문들을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2020년은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 4항목 각각 1000바이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2020년 하반기에 출제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할 때 적절한 대처로 해결하였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본인이 사용하였던 의사소통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그런 문항을 출제를 하였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징이 단순한 어떤 도전하였던 경험, 협업하였던 경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자세한 특정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경험 정리를 보다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을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그러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세 번째,
소속된 팀이 다른 경쟁 팀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다소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조직, 규칙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업 윤리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네, 이 항목들을 보니까 저도 한번 대입해 봤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에 지원한다면 난 통과할 수 있을까? 네, 역시 좁은 문턱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네. 이번에 여기는 정말 공단이 재밌는 게 정말 어떤 조건을 달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투잡을 떠나고 싶었으나 계속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렇게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살아오면서 그런 사례들 한두 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투잡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일단 질문이 잘못됐고요. 네. 오히려 역질문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적이 요즘 그런 것 같아서 요즘에요. 아마 모두들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 앞으로 내가 뭘 하자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일단 넷플릭스 영화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목표를 요즘 실행했습니다. 같은 답답한 그런 시절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 투잡에 애정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해를 해서 미안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프로라는 거.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좀 팁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경험 정리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딱 이러한 공단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딱 맞춘 경험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좀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에 맞춘 방향으로 경험을 최대한 서술해 주시는 것이 1차적으로 경험 정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꼭 확인하고 내가 역량을 어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에서 나와 있는 역량들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했던 말이 자기소개서를 봐도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지 않는 직무기술서와는 맞지 않는 역량들을 어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보는 곳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역량이 직무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탈락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경험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 자체를 궁금해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조직에서 활동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나 대단한 성과를 냈어요. 이렇게 경험 그 자체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물어보는 것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무자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면은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적어주셔야만 여러분이 추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험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전에 썼던 이거 좀만 가공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경험을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는 의외의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 자체 하나만으로 봤었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문장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경험을 같이 비교를 해보니 여러분이 어떤 지원자인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에서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세세한 것까지 배려하면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디에서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냉정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경험 항목들에 작성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잡힐 수 있는지 이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 전형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또 이제 방학 기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팁까지 저희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필기 전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필기 전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NCS 필기, NCS 직업기초능력만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60문항을 출제를 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법 또는 요양법을 직무에 따라서 20문항을 보도록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외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이 40문항,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은 똑같으나 여기에 더해서 전산개발 기초능력, C언어, 자바, SQL 10문항을 보게 되고 이에 더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보게 됩니다. 법을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작년부터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공단의 업무에서 일단 해당 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법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하며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당시에는 이게 막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서점에서 이런 법과 관련된 교재라든지 문제집이 잘 없었는데 이 2021년이 되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기 전형을 복원한 그런 복원 문제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된 것 쪽을 좀 더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점에서 관련된 교재나 문제집을 구매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그리고 요양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접은 경험행동 면접과 토론 면접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경험행동 면접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험행동 면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꼬리 질문,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경험인데도 나의 경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 정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왜 그때 당시 상황에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였는가, 그러면 그러한 다른 생각을 남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하였는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혹여나 거부 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며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방법을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취할 것 같은가, 이와 같은 꼬리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무리 내가 그 경험들을 실제로 했다고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잘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경험 정리를 일단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가급적이면 스터디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경험 정리 이러한 면접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사실 토론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찬반으로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토의 면접으로서 적절한 하나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무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직무자로서의 태도 이런 것은 보통 필기와 경험 행동 면접에서 많이 평가가 되고 여러분들 토론 면접에서 너무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 토론에 있어서 나의 주장이 제일 최고다, 나의 얘기가 옳으니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여러분들의 합격이 아닌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토론 면접에서는 나를 너무 어필하려고 하기보다는 평균 정도만 가자, 이렇게만 되어도 토론 면접 때문에 합불 여부가 갈리는 그런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단의 이슈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알고 있다, 공단의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의견을 개진할 때 현재 공단의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직무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언급을 해주신다면은 공단의 로열티 부분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토론 면접에서 나오는 이슈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국민토론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토론방에다가 보시면은 공단이 관심이 있어 할 법한 그런 토론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험 정리 꼼꼼히 하시고요. 토론은 역시나 태도가 중요한데 네. 주제와 관련해서 국민 토론방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면접까지 기본적인 정보 확인해 봤고요. 중요한 건 올해잖아요. 글쎄요, 채용 규모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나라장터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채용 용역 대행 공고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 용역을 보니까 2021년은 신규 직원 995명, 그리고 청년 인턴은 1,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이 이렇게 연초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고 이 계획을 잘 지키는가, 이것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 줄어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이번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 시장이 위축이 되었는데 공공부문에서 그러한 활기를 살리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공기관 채용 노리고 계신다면은 2021년 상반기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지난 채용보다 대폭 확대돼서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공개 전형을 좀 비대면으로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공공기관에서도 비대면 채용을 진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공공기관 최초로 그러한 비대면 면접을 도입을 하면서 면접 키트 그리고 면접 어플, 면접 도우미까지 모두 이제 비대면 그 면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제 워낙 대규모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비대면으로 채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기존의 채용 방식을 이제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021년에도 그런 비대면 면접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비대면 면접도 내가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염두를 하시면서 미리 비대면 면접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보공단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하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준모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준비하는 모임의 약자인데요. 네. 회원수가 약 12만 명이 되고 워낙 많은 그런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 이렇게 두 곳만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는 맞춤형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생한 후기와 Q&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토론반 보도자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 홍보 브로셔 2020년도 최신판으로 나왔는데 이 홍보 브로셔를 본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사업 현황 그리고 공단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주요 이슈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SNS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보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이런 SNS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를 그냥 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니 이 이슈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토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